땅콩 해양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욕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김도희 승무원. 미국 법원에 100억 원대 민사소송을 냈다.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그 청구 액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또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오늘 자세히 또 알아보겠습니다. 황순욱 차장. 네. 아니 100억 원도 지금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그죠? 욕설 듣고 밀치고 근데 100억 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네.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잠시 후에 변호사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징벌적 배상이라는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예. 지금 항공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제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보다 오히려 그 손해배상 액수가 3배, 300억 원까지도 최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300억이요. 네. 예. 정말 300억. 예. 그런데 사실 제안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예. 측에서는 이제 박상진 사무장과 이 김도희 승무원에게 말하자면 법원에 공탁금을 1억씩 걸어놨거든요. 합의금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 공탁금을 이제 한 사람당 1억씩 걸어놨는데 이 공탁금을 찾아가게 되면 합의로 간주를 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합의로 간주가 되는데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교수도 제안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거 모두 김도희 씨가 지금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봐야 되겠고 실제로 어떤 배상액이 나올지도 미국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저희 법 체계상에서는 이 300억이라는 돈이 정말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액수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을 받기 때문에 예. 액수 자체가 뭐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입은 손해가 아닌 경우에도 그 넘는 금액을 벌을 주는 거죠. 예. 손해배상을 굉장히 크게 인정함으로써 이제 벌을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그런 점이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일 경우에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너 벌 좀 받아봐 이렇게 해서 법원이 더 큰 손해배상을 물린다. 이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 자 김도희 승무원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보면 피해가 일단은 뭐 정신적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욕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 그리고 폭행에 따른 신체적 피해. 네. 예. 먼저 이제 그 정신적 피해는 꼭 욕설에 의해서 입을 수도 있고 또한 폭행에 의해서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이제 그 치료비, 신체적 피해, 치료비 예. 등등이 있겠고 또한 그 뭐 병원을 다니거나 충격을 받아서 일을 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까지 합해서 손해가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게 1,000만 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위자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크게 아주 높게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수년 동안 외도를 해가지고 두 집 살림하고 아이까지 낳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뭐 3천만 원이면 많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소송했다면은 위자료가 사실은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는 수백억 원도 가능하다. 네, 일단 그 조현아 전 부사장 그리고 예. 대한항공이 해당 승무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인가 그 점을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러한 그 행위를 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치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 징벌적인 개념으로 해서 인정되는 그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수백억도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제도, 이 미국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 이 김도희 승무원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잘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럼 실제 그런 판결이 나온 적이 있냐, 미국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액수까지 배상을 했느냐, 이게 궁금할 텐데 네. 사례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2011년입니다. 그 현대자동차가 그 TV론이라는 자동차를 이제 수출했는데 현지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결과적으로 무려 750억 원을 배상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사고로 인해서 19세와 14세인 청소년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단순히 사고
단순히 사고가 뭐 그냥 교통사고였던 것이 아니라 현대차의 그 해당 차량의 결함 문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배상 액수를 굉장히 크게 해줌으로써 벌을 가해주자라고 해서 750억 원이나 배상됐고요. 이게 미국에서 당시 기준으로 6위, 6번째로 가장 큰 액수가 인정된.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가 있었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원유선이 가다가 결국은 사고를 내가지고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큰 그 피해를 입혔던 거, 엑소모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사건이 큰 액수가 인정됐었죠. 예, 과거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 커피를 흘렸다가 뭐 또 수십억을 물어준 사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커피를 판매함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그 발전적인 거를 좀 준 건데요. 네. 당시에 그 할머니가 맥도날드 커피를 이제 샀는데 뜨겁다라는 주의 문구가 없었고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전에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손해에 미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굉장히 큰 30억 원을 배상해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는 거죠. 그냥 커피에 뜨겁다고 안 써놨는데 그거에 뒤었다고 30억 원. 그 다음부터는 커피점에서 이제 그 보호할 수 있는 종이를 이제 손에 뭐 끼우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주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이 사건입니다. 그게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군요. 자,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액수들이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재벌 3세라고 멋대로 인생을 산 대가를 치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왜 없나?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까? 네, 사실 뭐 애초부터 우리나라 영미법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대륙법, 뭐 독일이라든지 그쪽에서 내려온 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달라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뭐 맞는 제도는 아니고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과도한 배상 횟수를 준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갑질을 했을 때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논의도 있었고요.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법 체계와 달리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닌데 될 수도 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 왔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인격적 피해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정말요. 이거 300억이라는 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좀 심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미국인도 아닌데 배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게요. 미국에서 판결이 났는데 조윤아 씨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난 안 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일단 미국에서 판결 승소한 걸 가정할게요. 그렇다면은 미국 내에 대한항공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개인 재산이 있겠습니다. 피고가 2명이니까요. 그래서 승소했다 그러면은 미국 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국내에서도 그 외국 판결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협약에 미국도 가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고 그 미국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산을 집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저렇게 과도한 이렇게 벌금을 내게 되면 사실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외국의 레스토랑에 같은 데 가면 일부러 막 넘어져서 돈 뜯어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그런 걸 악용하는 사례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악용됐던 사례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그 바지 소송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탁소. 그 미국의 현직 판사가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그 세탁소에서 80만 원짜리 바지를 허리를 줄여달라 맡겼는데 분실됐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500억 원을 배상해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패소했는데 그 근거가 세탁소 문에 광고로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실했냐라는 걸 이유로 제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패소를 했고요. 이처럼 악용되는 경우에는 좀 자체적으로 좀 이제 패소 판결을 통해서 제어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악용되는 사람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변호사 보수라든지 아니면 그 소송을 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러겠네요. 자, 이게 지금 액수가 워낙 크고 또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리적 논쟁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오늘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다 정리가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